여러분, 오랜만이죠? 다들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 아마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관심사도 다르고, 열정도 다르고, 꿈도 다를 텐데요. 사실, 그게 이제 당연한 거고, 그 다양성이 굉장히 저는 다양성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더, 신나고, 또 더, 그 멋진 세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다양성, 어, 다양성은 그대로 간직하여야 되겠지만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할 때가 이제 가끔씩 있죠. 그때는 여러분들은 어떤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때는 이제 그 선거가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국민 모두가 동등한 주권을 가지고 있고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위에 누구 그 누구도 없고 우리 아래 그 누구도 없고 우리는 모두 동등하고 평등한 국민들이고 우리 모두 그 공정하게 의사 결정을 해서 그 나라를 운영한다 할 해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이고 또 그 숫자가 또 너무 많으니까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나 또 그런 그 절차 면에서 좀 복잡하니까 이제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서 우리의 그 뭐 지역별로 또 숫자별로 해서 각각의 대표를 우리 스스로 뽑아서 우리의 손으로 뽑아서 이제 그 대표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이제 대의민주주의고 뭐 직접 투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데가 스위스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약간 섞은 그런 나라라고 하는데 이제 직접민주주의는 또 직접 뭐 국민 투표로 해서 이렇게 스위스는 한 1년에 한 3번 정도 국민 투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까다로운 의사 결정들을 국민 투표로 하게 되면 뭐 서로 합의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로서 그러면 이 선거 때 우리가 모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얼마나 우리를 대표할 만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이나 어, 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잘 뽑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그 국민들 대중들을 위해서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판단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여러분도 뭐 짐작하겠지만 잘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의 권리만큼 책임을 지고 있나 곰곰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과거에 저희가 뭐 잘하고 잘못한 거를 따지는 건 너무 소모적인 것 같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다 함께 책임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만큼은 정말 부산시장 선거, 꼭 부산 사람이 아니라도, 그리고 서울 사람이 아니라도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을 많이 두셨으면 합니다.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그 후보들마다의 정책이나 또 계획이 무엇인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후보들의 지금까지의 정치 행보는 어땠는지, 만약에 신인 정치인이라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회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소통하고 방송을 찾아보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선거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면 또 친절하게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전화해서 찾아가고 또 뭐 질문을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또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리고 그런 중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그런 걸 어쨌든 주고 받으면서 소통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그 후보들도 성장할 수 있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또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또 서로 주고받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충실하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먹고 살고 뭐
또 이렇게 다들 바쁘니까 쉽게 소홀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선거만큼 중요한 게 없고 과거의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투쟁과 수많은 정말 피까지 흘려가면서 그렇게 사회 운동들을 해왔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쉽게 그 투표권을 가지게 돼서 사실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좀 모른다는 그런 이제 반성도 있던데, 우리가 가진 투표권, 시민으로서의 투표권, 그리고 책임, 권리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지금 부산 선거는 이상하게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뭐 직업적인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너무, 제가 미국에서 살다 돌아왔을 때 너무 심해서 환경운동 쪽에서 봉사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우려되는 정책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10조라는 이게 예전에 몇 년 전에 조사를 했을 때 아마 이제 2020년, 21년 지금쯤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하게 되면 그때 판단한 바로는 거의 10조에서 15조, 정말 돈이 얼마만큼 들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들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한 10조에서 20조 사이라고 잡고요. 일단 그 섬에 그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돌산을 다 깎아야 되고, 뭐, 거기에 환경 파괴는 기본이고, 그거를 이제 메꿔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여러분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과연 지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 대응 때문에 항공산업이 조금씩 다들 이렇게 항공산업을 제한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 전 세계적 분위기에서 과연 물류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환경 이런 기후 위기를 전 세계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코로나로 이제 앞으로 사회에 어떤 재난이 닥칠지 이제 시작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공항 사업이, 그것도 굉장히 지리적으로 또 기후적으로 태풍이나 해무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거기에 우선적으로 들여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급하게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개발 위주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업보다는 좀 더 고부가 가치가 있고 좀 더 아이디어를 써서 첨단 산업을 차라리 키우거나, 또 지금 현재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그 많은 시민들의 그 삶을 좀 안정화시키는 사회 복지에 그리고 지금 재난 상황에 있는 그런 많은 뭐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사회 실업보험이 없는 그런 많은 실업자들을 도와주는데, 그걸 씀으로써 오히려 경제를 다시 회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이런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창의력을 높이는 교육으로 바꾸고, 또 영어도 좀 실용적인 영어 교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하면서 어떤 글로벌화되는 도시가 될 수 있게 기반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똑같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미래가 창출되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고 이렇게 크게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신중하게 또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갑작스럽게 막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부산 시민으로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부산시의 세금만이 아니라 전국 세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산 시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이런 법들이 그냥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처리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 주셔야 되고, 또 한간에는 이게 뭐 그냥 선거를 위한 전략이지 않은가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더더군다나 정말 문제인 겁니다. 이런데 그냥 막연하게 뭐 저렇게 되면 우리 부산이 더 잘 살아지나 보다라고 막연하게 또 생각하고 표를 주는 그런 시민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말 이 가덕도 신공항이 정말 10조에서 20조의 예산을 투입할 만큼 그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중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다 같이 고찰을 해봐야 되고요. 일단 특별법이 통과되는 걸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이 돼서는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니까요. 좀 더 신중하게 의논하고 고찰해서, 그러니까 서로 그 공부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도 늦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5조로 잡죠. 15조로 우리가 15조를 들여서 환경 친화적이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부산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부산의 경제를 좀 살릴 수 있고, 또 부산에 많은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빠져나간 도시가 아니라 돌아오고 싶어 하는 도시. 그래서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켜서 서울로 너무 많은 인구가 집중해서 거기는 또 집값이나 또 투기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또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모두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작은 대한민국이 그 지역별로 또 분열되는 것조차도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 때문에 그것조차도 지금 굉장히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힘을 합쳐서 연대하고 서로 도와야 이걸 극복할 수 있는데, 이런 이슈를 정치권에서 제기한다는 거는 오히려 지역적인 또 위화감이나 또 대립을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거기에 또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시간이 되시면 15조라는 어마어마한, 우린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15조로 할 수 있는 좋은 정책, 환경 친화적이고 또 좀 고부가가치 산업에, 또 우리 그 앞으로 산업은 단순히 그냥 물건을 더 만들어내고 무조건 그냥 성장, 이웃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부를 좀 분배할 수 있고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분배할 수 있고, 또 기존의 쓰레기나 뭐 기존의 그런 물건들을 좀 재생해서 환경에 이제 해가 되지 않도록, 자연 환경에 해가 되지 않도록 좀 재생 경제, 그리고 분배 경제가 떠오르는 요즘 아주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새로운 경제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생 경제학 면에서, 그리고 분배 경제학 면에서, 또 사람 중심의 경제, 단순히 그냥 성장을 위한 어떤 그 뭐 고도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예전에 우리가 추진해왔던 그런 개발 성장 그런 그 메커니즘, 성장 메커니즘 자체를 위한 경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위한 경제, 사람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또 서로가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장기화되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드시잖아요. 비타민 D 많이 받으시고, 햇빛 진짜 사람 많이 없는데 야외에 가끔 햇빛 있는데 가서 비타민 D 많이 받고,
또 영양도 골고루 섭취해서 면역성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 뭐 홈 트레이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또 운동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안전하게 또 건강 챙겨 가시면서, 또 이번 4월 7일 보궐시장 선거, 또 그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꼭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정말 좋은 리더십을 뽑아서 더 좋은 도시, 더 좋은 국가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책임을 충분히 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